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연일 100명대를 기록하며 사회적 거리두기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비대면 예배로 교회 관련 감염도 감소하고 있지만 불교와 천주교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학교법인 한세대학교가 임금교섭과 세습 경영 논란으로 학내 분규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총회가 김성애 총장과 이사들을 비리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하는 등 갈등이 학교 외부로 확대되고 있는 한세대 사태를 취재했습니다. 한국교회 갱신과 회복을 위한 신앙고백 모임은 5번째 기도회를 열고 예장통합총회에 명성교회 세습 용인 결정이 바로잡히길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연일 100명대를 기록하며 사회적 거리두기의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비대면 예배가 진행되며 교회 관련 감염도 감소하고 있지만 불교와 천주교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8일 정오 기준 13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의 효과가 나타나며 확진자 수가 연일 100명대로 억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소 속도가 느리고 여전히 소규모 집단 감염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어 긴장을 늦춰선 안 되는 상황입니다. 교회 관련 감염은 전국적으로 비대면 예배가 진행되며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교회 내 소규모 집단 감염이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사랑제일교회와 관련해선 4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해 누적 확진자는 모두 1,167명이 됐습니다. 노원구 빛가온교회와 관련해선 2명이 추가 확진을 받았고 8.15 도심 집회 참가자가 예배를 본 광주 성림침례교회와 관련해선 1명이 추가 확진돼 누적 확진자가 59명이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랑제일교회와 관련한 코로나19 검사 대상자 중 14% 정도는 아직도 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사자 중 양성 판정 비율이 14.3%에 이르기 때문에 미검사자로 인한 확산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방역당국은 특히 8월 이후 사망자 40명 중 11명이 사랑제일교회 등 종교 모임과 관련돼 있다며 더욱 철저한 방역과 예방 활동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개신교뿐만 아니라 불교와 천주교 종교시설에서도 집단 감염이 발생해 예배와 법회, 미사 등 종교 활동에 대한 주의가 더욱 요구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불교의 한 종파로 알려진 1년 정종의 서울 포교소와 은평구 수색성당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다며 법회나 미사에 대해서도 대면을 금지하도록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종교와 상관없이 대면 모임에선 언제든지 집단 감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위험성이 다시 한번 강조되는 대목입니다. 방역당국은 거리두기를 완화했다가 다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 사례를 보듯 여전히 방심해선 안 되는 상황이라며 조금 더 안전한 상황이 될 때까지 방역 노력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올해 추석에 한해서는 예년의 명절 풍경과는 많이 다를 것입니다. 개개인의 안전, 더욱이 고위험군의 감염 예방을 위해서 안전을 우선에 두는 방역의 연장선상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동시에 방역당국은 이번 주를 기점으로 코로나19가 확실한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희망하고 있다며 거리두기에 동참해준 국민들의 강한 연대와 협력에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최근 불거진 서울 교인들의 대전 원정 소모임 논란과 관련해 해당 소모임이 예장통합총회 부총회장 정견 발표회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원정 소모임 논란은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지난 5일 브리핑에서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에 신고된 사례라고 소개하며 알려졌습니다. 당시 중대본은 서울 지역 신도들이 수도권에서 소모임을 할 경우 강력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 대전으로 이동해 교회 커피숍에서 소모임을 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예장통합총회는 어제 해당 소모임은 대전 모 교회에서 진행한 제105회 부총회장 정견 발표회 영상 녹화 업무라고 밝혔습니다. 통합총회 선거관리위원회는 부총회장 정견 발표회를 지난달 20일에 개최하려고 했지만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오프라인 발표회를 취소했습니다.
대신 지난 3일 후보들의 정견 발표를 영상으로 제작해 온라인으로 배포하기로 했습니다. 통합총회는 행사 주관 단체와 실무진, 참가자 모두 정부 당국과 지자체의 방역 지침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켰다고 덧붙였습니다. 학교법인 한세대학교가 임금교섭과 세습 경영 논란으로 학내 분규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기독교 대한하나님의 성회 총회가 김성애 총장과 이사들을 사학비리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해 갈등이 학교 외부로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최종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독교 대한하나님의 성회가 설립하고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운영하고 있는 한세대학교. 학교 측과 노조는 지난해 4월부터 임금 협상을 벌였지만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자 노조는 지난 3월부터 장기간 파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20년간 총장을 맡고 있는 조용기 여의도 순복음교회 원로 목사 부인인 김성애 총장이 셋째 아들인 조모 이사에게 세습하려 한다는 논란까지 불거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설립교단인 기독교 대한하나님의 성회는 최근 김성애 총장과 이사진을 각종 비리 의혹이 있다며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교단 차원에서는 이제 제보를 받은 비리가 있어요. 그 비리를 이미 검찰청에 고발을 이미 완료했어요. 학교법인 한세대 운영이사 측은 이에 대해 교단 측에서 고발하겠다는 내용 증명을 이사들한테 보낸 적이 있다며 교단은 한세대와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노총 전국대학노동조합과 전국대학노조 한세대 지부도 교육부에 진정서를 내고 종합감사를 촉구했습니다. 대학노조 측은 학내 분규 장기화의 원인을 세습 세력에 사유화하려는 욕심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임금 교섭에 따른 교섭 파행 때문에 지금 벌어진 일이지만은 이 세습 세력, 이 족벌 세력이 이 한 대학을 개인 사유화하려는 그 욕심 때문에 있다고 봅니다. 한세대 노조위원장은 지난달 초 조승재 이사가 면담 자리에서 학교 발전을 위해 총장을 하겠다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학교에 대한 발전을 위해서 내가 4년간 총장을 해야겠다. 그리고 20년간 어머니가 이 학교를 일구었기 때문에 이대로 교회에다가 맡길 수는 없다. 기아성 총회는 한세대 운영 주체는 총회라며 총장의 자녀에게 경영을 맡길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김성애 총장님이 정말 잘하셨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또 문제가 좀 많으셨기 때문에 더군다나 그런 분의 자녀가 또 미국 국적자예요. 우리 한세대하고는 아무 연관이 없어요. 교단하고도. 그런데 어찌 총장을 하고 이사장을 자기 원하는 사람을 세울 수 있냐는 얘기죠. 그게 한세대의 문제예요. 학교법인 한세대 운영이사 측은 세습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정지태 이사는 전화 인터뷰에서 이사회가 조승재 이사에 대한 총장 논의를 한 적이 없다며 루머라고 주장했습니다. 운영이사 측은 또 그동안 이사회를 개최하지 못해 결산 보고도 못하고 있는 형편이라며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방해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학내외 분규가 장기화되자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원로 목사는 최근 성명을 내고 한세대 정상화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용기 목사는 입장문에서 한세대 정상화를 위해 김성애 총장을 명예총장으로 추대하고 류모 장로를 이사장으로 추천하며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협력해 총장도 선출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장기간의 노사분규와 기아성 총회 고발로 한세대 사태의 당사자들이 빠른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지 아직까지 돌파구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CBS 뉴스 최종우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와 천주교 정의평화사재단, 정의평화인권을 위한 양심수 후원회 등 종교 시민사회 단체들은 오늘 통일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차 송환을 기다리고 있는 비전향 장기수들을 추석 전에 송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남북 정상 합의로 지난 2000년 비전향 장기수 1차 송환이 이루어진 뒤 20년이 지나도록 2차 송환이 이루어지지 못해왔다면서 정부가 추석 전에 비전향 장기수 2차 송환을 즉각 실시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2000년 당시 1차 송환 대상으로 분류됐지만 미처 신청하지 못했거나 잔혹한 고문으로 강제 전향당한 33명이 2차 송환을 기다려왔고 이 가운데 20명이 고령으로 숨지고 13명이 남아있어 2차 송환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비전향 장기수 송환은 6.15 공동선언 합의사항이라고 강조하고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 전에 2차 송환을 결단해 경색 국면의 남북 관계가 대화 국면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각 교단이 정기총회 방식을 고민하는 가운데 교단총회 참관 활동을 주도해온 교회개혁실천연대가 교단 총회에 드리는 제안을 발표했습니다. 개혁연대는 먼저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아 공공의 책임을 다하는 교단이 되어달라며 교회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는 상황에서 성찰적 메시지가 나오지 않는다면 심각한 기독교의 위기를 맞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개혁연대는 또 각 교단이 이번 총회에서 전광훈 목사에 대한 성찰과 참회를 해야 한다며 신앙을 가장한 폭력적이고 비이성적인 집단이 기생해 자라나도록 숙주 역할을 해준 교회와 교단에 깊은 반성을 요청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개혁연대는 이어서 목회자에 대한 불신을 걷어내고 스스로 변혁하는 계기로 삼으라며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개혁과 변화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예장통합총회가 2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명성교회 세습 문제에 대해서도 다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갱신과 회복을 위한 신앙 고백 모임은 어제 5번째 기도회를 열고 총회에 명성교회 세습 용인 결정이 바로 잡히길 기도했습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우리는 2019년 백사회 총회에서 특정 교회의 세습을 허용한 결정에 비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는 총회 헌법 28조 6항에 목회지 대물림 세습 방지법을 사문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교단 총회의 명성교회 세습 허용을 기점으로 시작된 한국교회 갱신과 회복을 위한 신앙 고백 모임. 이들의 신앙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고백은 목회 세습을 하지 않겠다는 결심으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주인이시며 왕되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목회지를 대물림하지 않을 것을 공언합니다. 그것은 교회의 공공성과 거룩성을 훼손하는 비성경적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교단 총회를 앞두고 열린 신앙 고백 모임 5차 기도회에서 참가자들은 이 고백을 다시 한번 되새겼습니다. 총회장을 지낸 정영택 목사는 신앙 고백에는 고백의 대상을 아는 것뿐 아니라 신뢰와 결단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신을 포함해 한국교회 목회자와 교인들은 신앙 고백을 바르게 하고 있을까? 정 목사는 우리의 신앙 고백에 물음을 던졌습니다. 주여 주여 그래도 주님께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 수가 없다.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이런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닐까. 기도회에서는 다가온 교단 총회와 총대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만몬과 탐욕에 물들어 부끄러움과 수치도 모르고 교회 세습에 불법도 서슴지 않는 교회와 이를 변칙적으로 용인하고 있는 교단 총회의 잘못된 결의에서도 다시 돌이키는 회개와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해 주옵소서. 한편 신앙고백 모임은 당초 9월 교단 정기총회에 맞춰서 선보이기로 한 명성교회 세습백서를 105회 총회의 결정까지 담아 올 연말쯤 발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기독NGO 희망친구 기아대책이 최근 전 세계 소외 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패션 브랜드 디아팔리즈를 론칭한다고 밝혔습니다. 디아팔리즈는 현지 주민들이 생산한 제품을 공정 가격으로 구매한 뒤 기아대책의 사회적 기업인 행복한 나눔을 통해 온 오프라인으로 판매할 계획입니다. 기아대책은 빈부격차가 극심한 멕시코 남부 치아파스 지역을 첫 사업지로 선정했다며
현지에서 제작된 팔찌와 자수 에코백 등 친환경 수공예품을 매입해 판매함으로써 생산자에게 안정적인 수익 창출과 유통망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밥상공동체 연탄은행이 오늘 연탄 배달이 시작되는 9월을 맞아 긴급 호소문을 발표하고 코로나19와 연탄 기부 감소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연탄은행은 날씨가 쌀쌀해지기 시작하는 9월부터 연탄 배달이 진행돼야 하지만 현재 확보된 연탄이 없어 연탄은행 재개식도 연기한 상황이라며 연탄을 나누기 시작한 22년 역사 이래 가장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탄은행 대표 허기봉 목사는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를 비교 분석한 결과 연탄 기부는 154만 장에서 63만 장으로 59% 감소했고 봉사자는 7,796명에서 3,595명으로 54%가량 줄었다며 많은 분들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내일은 동해안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천둥, 번개를 동반한 10에서 5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7도에서 22도, 낮 최고 기온은 24도에서 30도로 예상됩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평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